가장 혁신적인 문자는 체로키 문자입니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술렁였고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이 만든 문자보다 발명가가 만든 문자가 더 위대하다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논란의 중심인 체로키 문자와 한글, 두 문자의 진짜 차이와 위대함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존 앤더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세계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학자죠. 15년 전 문자학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7천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이 중 자국 언어를 위한 독립적인 문자를 가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다수 언어는 이미 존재하는 라틴 문자, 아랍 문자, 키릴 문자 등을 차용합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를 넘어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담는 정신의 거울이기 때문이죠. 언어학 연구를 하면서 저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문자를 만든 이들은 누구였을까?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민족을 위한 독창적 문자를 설계한 인물은 누구일까? 수년간의 조사 끝에 놀랍게도 그 답은 단 두 사람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 그리고 미국 체로키족의 세코야. 이 두 인물은 각각 15세기와 19세기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각자의 백성을 위한 고유 문자를 창제했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류 문명 5천년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제한 명확한 인물이 단 2명뿐이라니요.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면 문자학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두 문자의 창제 원리와 구조,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비교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지성사의 중요한 수수께끼를 푸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종대왕이 576년 전에 어떤 과학적 사고로 한글을 설계했는지 그 천재성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오클라호마 체로키 문화센터에서 세코야의 원고를 살펴보며 문맹이었던 한 인물이 어떻게 독학으로 문자를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추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두 문자의 비교 연구를 통해 단순히 문자학을 넘어 민족의 생존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인류지성의 경계를 탐험하는 더 큰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서울의 경복궁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세종대왕의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576년 전 한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 철저한 과학성이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았습니다.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한 이 작업은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앞선 언어학적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맞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글자를 만든다. 이 짧은 문장에는 문자 창제의 핵심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민주성과 실용성이죠. 한글의 음소 문자 체계는 마치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이건 진정한 천재성이 아닐 수 없어요. 게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 창제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문자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저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체로키 보호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체로키 문화센터에서 세코야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하며 또 다른 문자 창제의 드라마를 접했어요. 세코야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문맹이었고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백인들이 말하는 종이 문자를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12년 동안 독학으로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분석해 85개의 음절 문자를 만들어냈죠. 체로키 부족의 역사가 로버트 코닝햄은 세코야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코야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혼자서, 그것도 문맹인 상태에서 완전한 문자 체계를 창제한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은 지금 봐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두 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조에 있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음소 문자로, 적은 수의 기본 문자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로키 문자는 85개의 개별 음절 기호로 구성된 음절 문자로 확장성과 응용력에서 한계가 있었죠.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창제 배경입니다. 한글은 국가의 힘으로 창제된 반면 체로키 문자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은 왕실의 자원과 학자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세코야는 처음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홀로 문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창제자의 정신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둘 다 자신의 민족이 문자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모두를 위한 실용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다른 시대에 태어났지만 같은 꿈을 꾸었던 것이죠. 두 문자의 탄생 배경을 연구한 후 저는 그 이후의 운명에 주목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세코야, 이 두 인물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만든 문자의 운명은 크게 달랐어요. 이 차이는 문자의 생존 조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미국 언어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체로키족 37만 명 중 실제 체로키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2,00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죠. 반면 한글은 8천만 명 이상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긴 걸까요? 체로키 문자의 초기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불과 수년 만에 부족의 90% 이상이 문해력을 갖추게 되었고 1828년에는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까지 발행됐어요. 그러나 1830년대 미국 정부의 인디언 이주 정책으로 체로키족은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른바 눈물의 길로 알려진 이 여정에서 부족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고 문화적 단절이 일어났어요. 체로키 문화보존 활동가 제니퍼 위클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우리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생존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동화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은 체로키어를 말하면 체벌을 받았고 결국 언어와 문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압적인 정책은 체로키 문자의 생명력을 급격히 약화시켰어요. 제도적 지원도 문화적 연속성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문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공동체와 제도적 지원, 그리고 문화적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한글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한글도 초기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어요. 양반들은 한자를 버리고 언문한글의 초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세종대왕 사후에는 한글 사용이 줄어들기도 했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일제강점기에 나타났어요. 일본이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을 때 한글은 오히려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글학회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켰고 해방 후에는 한글 전용 정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었죠. 체로키 문자가 정부에 의해 억압받았다면 한글은 억압에 맞서 오히려 강해진 것입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도출한 문자 생존의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 기반의 중요성입니다. 문자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둘째, 제도적 지원의 차이입니다. 체로키 문자는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한글은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필수 교과로 가르쳐졌죠. 셋째, 문화적 콘텐츠의 생산입니다. 한글은 문학, 학술, 대중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콘텐츠 생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넷째, 기술적 적응의 성공 여부입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어요.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문자의 생존과 번영은 단순히 문자 체계 자체의 우수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깊이 영향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영국 런던의 국제문자학회 IAS 연례 컨퍼런스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예상치 못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명한 서양 문자학자 라이언 윌슨 교수가 제 발표에 강력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윌슨 교수는 세계 최고의 문자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철저한 서구 중심주의자였죠. 윌슨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사용하는 가장 성공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증거죠. 앤더슨 교수의 한글에 대한 극찬은 학문적 객관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사용자 수는 문자의 본질적 우수성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요인의 결과입니다.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가 라틴 문자를 전 세계에 강제로 확산시켰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자의 우수성은 그 과학적 원리, 학습 용이성, 표현의 정확성 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제 반박에 윌슨 교수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맞섰습니다. 앤더슨 교수,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한글이 그토록 우수했다면 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한자를 병용했습니까? 한글만으로는 불충분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 질문은 컨퍼런스 청중들 사이에 긴장감을 고조시켰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자 병용은 한글의 문자적 결함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결과입니다. 한글 창제 당시 양반 계층의 반대와 한자 중심 문화의 관성이 작용했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이 한글만으로도 첨단 과학, 문학, 철학 등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글 전용 이후 한국의 문해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IT 강국으로 부상했어요. 이 논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MIT 인공지능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최근 연구에서 한글은 AI 학습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나타났어요. 다양한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을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글은 패턴 인식과 학습 속도 면에서 다른 문자들을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문자 인식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 측면에서 한글은 라틴 문자보다 약 23% 높은 효율성을 보였어요. 또한 라틴 문자로 영어를 배우는 데 평균 2년이 걸리는 반면 한글로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평균 2주가 소요된다는 실증적 데이터도 제시했습니다. 제가 윌슨 교수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결정타였어요. 교수님, 한글이 만들어진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구에서 현대 음성학이 체계화된 것은 19세기 후반인데 말이죠. 이런 명확한 증거 앞에서 윌슨 교수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앤더슨 교수의 연구는 문자학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는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선진적이며 우리가 더 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에 대한 도전이자 문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국가의 언어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심지어 윌슨 교수의 제자들 중 몇몇은 한글 연구를 자신의 논문 주제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 체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결과 놀랍게도 89명이 한글을 꼽았습니다. 2위는 8명이 선택한 라틴 문자였고 체로키 문자는 단 2명만이 선택했죠. 이런 학술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글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훈민정음 해례본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제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한글의 현대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MIT와의 공동 연구에서 발견한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은 놀라웠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은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알고리즘에 이상적이었으며
유니코드와 같은 국제문자 인코딩 표준에서도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은 음성인식과 합성기술에서도 강점을 보였어요. 한글의 음소적 특성은 음성 마이너스 텍스트 변환 및 텍스트 마이너스 음성 합성 알고리즘의 명확한 논리적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어 기반 AI 음성 비서와 자동 번역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자 교육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 언어들을 위해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맞춤형 문자 개발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미 아프리카의 3개 부족과 남태평양의 2개 부족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국제문자표준화위원회 ICCS는 제 제안을 공식 반려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은 특정 국가의 문자에 불과하며 세계 문자 표준으로 활용되기에는 문화적 보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죠. 라틴 문자 중심의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그들의 완고한 태도에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로 반박하며 문자 다양성이야말로 인류의 언어 자산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유네스코 내부에서 젊은 개혁파학자들의 지지를 얻어 프로젝트는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되었죠. 특히 체로키 문자 보존 활동가들과의 협업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체로키 문화센터의 언어교육 담당자 로버트 버싱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의 언어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교육 방법이 우리 체로키 문자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전 세계 30개국 언어학자들과 함께 한글, 세계를 만나다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시도들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활동 중 하나는 글로벌 한글랩의 설립입니다. 이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 디자이너,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한글의 원리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는 실험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에요. 특히 인공지능, 음성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한글의 원리가 어떻게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모두를 위한 문자의 이상은 오늘날 정보 접근성, 디지털 포용성, 문화적 다양성 등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어요. 문자는 기억입니다. 문화의 뿌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죠. 그리고 한글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때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지난달 체로키 보호구역을 방문했을 때 체로키 언어교사 제니퍼 클라우드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체로키족이 문자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항상 한국인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지키고 발전시켰으니까요. 우리도 언젠가 세코야의 문자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그릇입니다. 한글이 살아남은 것은 단지 그 과학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세코야, 500년의 시간과 반지구를 가로질러 이어진 이 두 인물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임을 보여주었어요. 저의 5년간의 연구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문자 체계를 비교하는 학술적 작업이 아니라 인류의 지성사를 재조명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일깨우는 더 큰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언어와 문자가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과 지혜, 그리고 문화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의 문자와 언어,
그리고 소통의 형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 창제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우주 시대에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포용적 가치는 계속해서 혁신과 발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증인이자 참여자로서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계속 헌신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언어가 사라지고 수많은 문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글은 살아있고 더욱 빛나고 있다는 것을. 576년 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세월을 이기고 식민지를 이기고 이제는 AI 시대, 디지털 시대의 최첨단 문자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세종대왕의 지혜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한글은 인류 최고의 문자로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